금년도 김정은 위원장이 따로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년 연말에 했던 회의에서의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대신하는, 작년 1년 동안에 북한의 특히 김 위원장의 기본 문건들을 가지고 김 위원장이 연말에 어떻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구성을 해보니까 어떤 재구성이 되냐 하면, 작년 문건을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1월에 했던 스피치와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을 비교적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9월경에 있었던 또 하나의 스피치, 그 다음 약간 의외입니다만은 이 북한 무기 전람회 할 때 굉장히 강한 스피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 세 개 정도를 복합을 하면 남북관계 키는 이런 거죠. 당대회에서 기본 원칙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3원칙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수하겠다. 1. 남북한 관계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말아라. 인도적인 협력을 하는 건 어떠냐, 관광은 어떻게 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해야 할 것부터 해야 된다. 그게 기본 원칙이 1이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 1. 기본 원칙 2. 근본 문제에서부터 출발은 하되 그 문제를 바라다 보는 기본 지평은 하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또 동시에 적대시 정책을 버린 형태의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남북관계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3. 1, 2가 충족되어지면 또 한 번의 봄이 올 수 있다. 기본 원칙 2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중잣대나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일은 그것이 기본 문제, 종전은 기본 문제의 출발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3으로 갈 수가 없다고 보기했는데, 그러면 2를 충족시키면 되지 않냐?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북이 얘기하는 이중잣대라는 것은 우리는 억제인데 한국이나 미국의 군사력의 증강이나 또는 연습은 그것이 억제용이 아니고 공격용이라고, 또는 적대시 정책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북이 얘기하는 원칙 2가 북 스스로한테도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남쪽이나 미국 쪽이 그렇게, 북의 입장에서는 왜 오해하냐, 그런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북은 또 반대로 왜 한국이나 미국이 북을 오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똑같이 상호불신 체제에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전선언이 결국은 성사를 못 거두고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서도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한다면, 이것도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하고 그해 연말에 스톡홀름 회의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한 것은
양쪽의 셈법이 현재 명확히 다르다. 따라서 그 서로 간에 새로운 셈법으로 만나지 않는 한 실무 협상이 진전되어져서 또 하나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셈법의 돌파가 왜 없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가 등장해서 현재까지 나온 공식적인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실용적이고 조율 가능한 어프로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조율이 무한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조율이 가능한 최대한은 완전 비핵화의 진정성이 당장에는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진정성은 최소한 보여주는 핵 동결까지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북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북이 결정한 것은 소위 병진 노선에서의 핵무력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손을 떼고 완전 비핵화로 가는 것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지금까지 한 번도 했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최대한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갔던 카드는 부분 비핵화까지는 하겠다. 영변 그 핵시설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 비핵화까지는 가되 완전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하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두 개를 조율하려고 하면 조율이 안 돼요. 현 단계로서는. 무기 그 전시회에서 한 스피치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김 위원장이 거기서 뭐 명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핵무기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약간 돌려서 핵무력 건설이라고 하지 않고 전략 억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작년 1월 스피치를 보면서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감동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일 잘한 것이 무슨 것인가? 김정은 10년에 하면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통해서 그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 2017년에는 거의 뭐 상당히 첨단 수준의 핵무기 실험까지 갔으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그 인류사의 유례가 없었고 먼 그 후세를 위해서 남아있는 그 어떤 의미에서 금자탑 같은 것을 마련한 것이다. 그게 10년의 최대 공적이라는데 그것을 지금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북한 사회주의 그 현대화 계획 5개년 계획의 1차년도였고 그 군사 그 무기 이런 거의 개발도 작년이 1차년도였어요. 따라서 그것이 향후 5년 계속되는 동안에 이것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지적했던 것은 무한정 갈 것인가. 이게 지금 보면 작게는 뭐 보수적으로 해석한 데서는 최소한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 서부터 많이 보는 데서는 뭐 4, 50개까지 또는 향후 10년 이내에 100개를 넘었을 거다. 뭐 추측이 남았는데 명백히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첫 번째 딜레마는 병진 노선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김 위원장은 그 지난 당대회에서 스피치로는 이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중국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잘 보장해서 오늘의 북한을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경제적인 국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 속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 계획이 제대로 몰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재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
따라서 상호 보완적이 아니라 그 상호 모순적인 단계의 딜레마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억제력의 표현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미국이 금년 핵태세 보고서 1월에 지금 발표해진 핵태세 보고서나 또는 그 다음 2, 3월에 나오게 되는 그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R 모두 더 이상 뉴클리어 디터런스를 얘기하지 않고 인티그레이티드 디터런스를 얘기하기 시작한다. 복합 억제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핵이 제로화되지는 않지만은 전혀 다른 폭력적인 수단 또는 비폭력적인 수단까지를 포함한 억제력이 이 군사 무대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지금 변화를 급격하게 겪고 있다. 이건 미국의 희망사항 아니겠냐? 아니요. 중국 쪽 자료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용어들을 같이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미 무대가 격변하고 있는 지금 억제 개념에서도 그렇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 육해공군의 싸움이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흔히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다영역 작전, 다영역 전쟁 이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올 도메인이란 말로까지 바꿔 쓰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핵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효용성의 체감의 속도는 난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것을 내가 다른 표현으로 따라서 북한의 정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세계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질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것에 대한 가감 없는 것을 북도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의 모색을 하는 것이 한국은 한국대로 어렵습니다만은 북한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그 절실한 시점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